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60년 1월 23일 트리에스테오는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까지 무려 1916m 깊이의 심해에 도달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트리에스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간 최초의 유인 잠수정이 됐죠. 그리고 이 대기록은 50년 넘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탑승자는 단 2명, 스위스의 해양학자이자 엔지니어 자크 피카르, 그리고 미국 해군 소속의 젊은 장교 돈 월시 중위. 이 둘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심해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주 작은 고장 하나만 나도 심해의 압력 때문에 강철 반죽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정말로 인류 역사에 남을 목숨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 지금도 어렵다는 심해 탐사를 어떻게 해낸 걸까? 자, 먼저 챌린저 딥은 어디 있을까요? 챌린저 딥은 태평양 북서쪽 마리아나 제도 근처에 있어요. 괌에서 남서쪽으로 약 322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바로 이곳에 길게 뻗은 해저 협곡 마리아나 해구가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길이는 약 2540km, 평균 너비는 약 69km. 이곳의 해저 협곡은 초승달 모양이에요. 평균 수심은 대략 7000에서 8000m.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챌린저 딥이 있습니다. 챌린저 딥의 최대 수심은 1920m에서 1984m 정도. 이 최대 수심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측정 방식이나 측정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깊이를 뒤집으면 어떨까요? 높이 약 8848m에 달하는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넣어도 2km나 남습니다. 그만큼 깊다는 거죠. 챌린저 딥은 말 그대로 지구에서 가장 깊고 외딴 곳입니다. 빛도 공기도 없는 완전히 고요한 심연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세계 최초로 챌린저 딥까지 들어간 트리에스테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트리에스테오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오기스트 피카르가 만든 작품이에요. 오기스트 피카르의 아들 자크 피카르가 트리에스테를 타고 인류 최초로 챌린저 딥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잠수정을 만들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잠수정을 타고 챌린저 딥까지 간 거예요. 정말 낭만 있는 부자죠. 자, 어쨌든 아버지 오기스트 피카르는 원래 잠수정을 만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죠. 오기스트 피카르는 동료 파울 키퍼와 함께 수소기구 FNRS-1을 타고 고도 15781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인류 최초로 성층권에 도달한 사람이 됐죠. 그 이후에도 오기스트 피카르는 고도 23000m 도달을 목표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기스트의 운명을 바꾸는 한 사건이 벌어져요. 1933년에 열린 시카고 세계박람회. 오기스트는 이 박람회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고고도 기구를 전시했는데 자신의 전시장 바로 옆에 잠수정 베시스피어가 전시돼 있었어요. 오기스트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심해 잠수정을 접하면서 그 직후 오기스트 피카르의 관심은 하늘에서 바다로 180도 전환됐습니다.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심해로 가봐야겠어. 이후에 그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심해 탐사 장비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는 고고도 기구를 제작하던 노하우를 심해 잠수정 제작에 응용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무인 잠수정 FNRS-2. FNRS-2의 첫 테스트 결과 잠수정은 수심 약 1400m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유지비, 시험비, 수리비까지 다 합치니까 너무 비쌌던 거죠. 그래서 오기스트 피카르는 이 잠수정을 프랑스 해군에 넘겼어요. 이걸 넘겨받은 프랑스 해군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좀 개조하면 사람도 태울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는 FNRS-2를 개조, 탑승용 압력 캡슐, 부력 시스템까지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FNRS-3라는 이름으로 리뉴얼하고 프랑스는 1954년 수심 4050m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탑승자는 2명, 프랑스 해군 장교 조르주 와송, 그리고 프랑스 해군 기술자 피에르 윌.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 신기록. 덕분에 프랑스 해군은 세계 최고 깊이 잠수 기록을 꽤나 오랜 시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오기스트 피카르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1952년 그는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시의 초청으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과학 장비를, 이탈리아에서는 항해 장비를 조달한 다음에
1953년 새로운 유인심해 잠수정 트리에스테를 만들었습니다. 트리에스테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풍선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단 위로 떠오르는 풍선이 아니라 아래로 가라앉는 풍선이에요. 트리에스테 상부에는 거대한 부력 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바로 가솔린이 들어있었어요. 잠수정에다가 기름을 넣고 바다 밑으로 간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가솔린은 물보다 가볍고 압력에도 잘 눌리지 않아서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요. 즉 수천 미터 아래의 어마어마한 수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서도 잠수정이 균형 있게 떠 있거나 천천히 가라앉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솔린 탱크 아래에는 작고 단단한 강철 캡슐이 매달려 있어요. 딱 2명이 간신히 몸을 구겨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죠. 벽 두께는 무려 12.7cm, 아주 두꺼운 고강도 강철이에요. 여기에는 작은 관찰창이 달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 바깥 심해를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트리에스테는 가솔린 탱크로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을 만들고 아래쪽에 강철 캡슐로는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힘을 만들어요. 이 두 개의 힘을 정밀하게 맞춰서 바닷속으로 천천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마치 바다를 누비는 열기구처럼 말이에요. 트리에스테에는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어요. 요즘 잠수함처럼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만 집중한 구조였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심해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수압은 몇천 톤에 온도는 냉장고 수준. 이런 곳에서 복잡한 기계 장치는 고장나기 딱 좋죠. 그래서 트리에스테는 기계적인 추진 장치 없이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된 거예요. 기계가 적을수록 고장날 것도 줄어들고 신뢰도도 높아지니까요.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 정교한 설계 덕분에 트리에스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심플이 최강이었던 셈이죠. 미 해군은 당시 해저 환경 정보 수집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카르 부자의 잠수정이 미 해군의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1958년 미 해군은 피카르 부자와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죠. 피카르 부자는 미 해군의 지원 아래 본격적인 심해 탐사 프로젝트 넥톤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트리에스테는 수심 약 2만 피트, 그러니까 6,100m 수준까지만 잠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넥톤 작전의 목표는 지구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트리에스테는 전면 개조에 들어갔어요.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잠수정의 창문이 손상되고 구체가 분해되고 유속 측정기도 고장났다고 하죠. 또 트리에스테의 모든 부품은 수제 맞춤이었는데 연구진들은 잠수정을 전부 다 분해했다가 재조립했다가 또 재설계를 반복해야 됐어요.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죠.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1959년 11월 15일 괌에서의 시험 잠수. 트리에스테는 5,530m, 그 다음 1960년 1월에는 7,315m를 찍으면서 기록을 경신해 나갔습니다. 1960년 1월 23일 트리에스테호는 여러 번의 시험 잠수 끝에 마지막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괌 남서쪽으로 약 350km 거리, 깊이 약 1960m의 챌린저 딥. 탑승자는 2명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해양학자이자 엔지니어 오기스트 피카르의 아들 자크 피카르, 그리고 미 해군 소속 잠수함 장교 돈 월시 중위. 잠수 당일 아침은 유독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험한 날씨 때문에 자크 피카르는 잠수를 반대했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반면에 돈 월시 중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시죠. 라면서 고를 외쳤다고 해요. 회의 끝에 이날 예정대로 잠수하는 걸로 결정이 내려졌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트리에스테에 탑승해서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트리에스테는 바닷속 1000m를 지나면서 햇빛이 완전히 닿지 않는 심야대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기묘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4000m 깊이의 심해대를 지나 6000m 깊이의 해구대까지 내려갔어요. 탐사정 내부는 조용하고 싸늘했습니다. 잠수정 내부 온도는 겨우 4.5도, 심해 바닷물은 거의 0도에 가까운 온도. 여기서 두 사람은 잠수정의 조명을 꺼봤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마치 하얀 눈동자가 바닷속을 떠다니듯 형광빛의 생물들이 반짝이고 있던 거예요. 정말 멋진 광경이었는데
6000m 깊이에서도 생물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트리에스테는 수심 약 9450m,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려 퍼졌고 탐사정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9450m 깊이에서 수압은 손바닥만한 면적에 무려 95톤의 힘이 가해져요. 잠수정 전체에는 수천 톤 이상의 힘이 가해지고 있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힘이죠. 만약에 잠수정이 이 수압을 버티지 못하고 어딘가 파손됐다면 두 사람은 이곳에서 그냥 바로 찌그러져 죽는 거예요. 두 사람은 바짝 긴장하면서 곧바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야, 파손이야? 누수는 없어? 다행스럽게도 관찰창에 생긴 작은 균열 빼고는 잠수함은 멀쩡했어요. 상태를 확인한 두 사람은 계속 하강하기로 결정합니다. 와, 이런 상황에서 더 내려간다고? 저 같으면 이미 완전 쫄아서 더 이상 못 내려갈 텐데 진짜 엄청난 용기예요. 트리에스테는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 4시간 47분 만에 수심 1916m 깊이의 챌린저 딥에 도착했어요. 트리에스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첫 번째 유인 잠수정이 된 거예요. 드디어 해냈구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카르와 월시는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셀카를 찍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인류 최초 심해 가장 깊은 곳 인증샷일 거예요. 트리에스테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수천 년간 손대지 않은 해저 퇴적물이 피어오르면서 하얀 안개처럼 퍼졌어요. 이때 두 사람은 약 30cm 크기의 납작한 물고기 한 마리를 목격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이렇게나 깊은 심해에서도 생물이 살아간다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과학자들은 너무 어둡고 시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물고기라고 오인했거나 혹은 무척 추동물일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두 사람은 가장 깊은 곳에서 약 20분간 머물렀어요. 이제 임무도 모두 끝났고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올라갈까요? 가야지. 이제 갈 시간이야. 트리에스테는 어떤 기능 고장도 없이 정상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약 3시간 30분 후 트리에스테는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해저 가장 깊은 곳 챌린저 딥까지의 잠수, 그 직후 해수면까지의 복귀, 트리에스테호의 완벽한 미션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트리에스테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최초의 유인 잠수정이라는 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트리에스테는 엔진도 프로펠러도 없이 오직 기름통 하나랑 쇳덩이 구체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잠수정에 아들이 몸을 싣고 미지의 심연을 향해 떠난 이 역사적인 여정은 과학과 용기 그리고 인간의 집념이 만들어낸 진짜 심해판 아폴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심해를 탐사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다룰 예정인데요.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시려면 리뷰영이 채널 구독해놔야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심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